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특별하고 남다른 부동산 재테크로 부자가 되고 있는 30대 여성 주부입니다. 네, 부동산 재테크 관심 많으시죠? 지금 어떤 재테크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 재테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두렵지만 제법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소형 주거용 신축 사업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두려운 신축 사업, 오늘은요, 그 30대 여성 주부께서 이걸 도전해서 지금 부자가 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직접 모셔서 이분이 이걸 어떻게 시작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지금 어떤 결과를 내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다시 할게요. 어색했다. 네, 오늘의 주제죠. 특별하고 남다른 부동산 재테크로 부자가 되고 있는 30대 여성 주부. 네, 바로 이제 제 옆에 계십니다. 이분의 그 특별한 소형 주거용 신축 사업의 스토리 들어보시면서요, 시청자 여러분도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긍정에너지 앵듀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2년 전에 퇴사를 했고요. 지금은 긍정에너지 앵듀 성장여행이라는 블로그와 또 앵듀 프레임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 직업이 스튜어디스라고 들었는데요. 직장을 그만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20대 때는 이제 제가 워낙 활동적인 성격이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정말 즐겁게 비행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30대가 되고 나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좀 더 나의 컨텐츠가 쌓이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내 집 마련을 계기로 부동산에 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과 사랑에 빠지게 됐고요. 부동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면서 뭔가 다시 태어난 이 세상에 신생아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막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져서 이제 그런 걸 알아가려면 이제 저의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에너지와 시간을 온전히 저에게 쓰고 싶은 마음에서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참 이게 직장 다니면서 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고 또 이런 소형 주거용 신축 사업은 웬만한 부동산 전문가도 쉽지 않은 건데 도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계기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여기저기 임장을 많이 다녔는데요. 이제 임장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신축하시는 분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분을 보니까 땅을 살 수 있는 자금만 있으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서울에 땅을 살 수 있는 자금만 확보가 되면 신축 사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부동산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큰 땅을 이제 제가 깔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새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구축 상가주택을 이제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거주지를 옮겼어요. 구축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보니까 또 신축도 직접 해보면 앞으로 부동산을 바라볼 때 좀 더 입체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축 사업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자 되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소형 신축 사업은 많은 이론, 법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론도 있어야 되고 실무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정보를 다 취합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점도 가보고 인터넷도 조사하고 직접 지으신 분도 만나보고 해서 큰 맥락을 먼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구나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단계별로 이제 직접 만나서 부딪히고 상의해야 될 과정에서는 이제 그날 가서 여쭤봐야 될 것과 알아야 될 거를 벼락치기로 막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가서 그 전문가님을 만났을 때 질의응답을 계속하면서 또 여쭤보고 집에 와서 다시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매 단계별로 그런 식으로 실전과 이론을 반복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울 이제 성북구에 이런 수익형 소형주택을 이제 지으셨는데 첫 작품이시잖아요. 네. 남다를 것 같은데 그 건물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작은 땅이어서 굉장히 이제 그 작은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경사지에 있는 지대예요. 그래서 이 경사지가 단점인데 이 단점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계 시점부터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사지다 보니까 지하 레벨이 1층이지만 2층 같은 1층이 또 나왔고요. 네, 그렇죠. 또 이제 그 일조사선으로 인해서 3층부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완벽하게 올라가지 않고 좀 깎여서 올라가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재밌는 공간이 나올 수 있게 뭐 테라스가 있는 세대도 있고 네. 다른 세대보다 층고가 좀 높은 세대도 있고 해요. 그래서 좀 재밌는 다양한 공간이 나온 것 같고요. 네. 또 중간에 이제 준공 전에 심사 과정에서 계단폭을 좀 더 넓혀라라는 네.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계단폭을 넓힌다는 건 그만큼 내부 공간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때는 많이 속상했는데 이제 그렇게 좀 작아진 내부 공간을 어떻게 하면 더 답답하지 않게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창도 더 크게 내고 네. 인테리어도 밝고 예쁘게 하려고 해서 좀 따뜻한 느낌을 주게 하려고 인테리어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 막상 이제 다 완공되고 보니까 계단이 넓은 것도 또 건물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스럽고. 네, 저도 그 건물 봤는데 제가 지은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아주 섬세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현대식으로 졌고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20, 30대다 보니 내부의 어떤 그런 시그널 같은 것도 보면 아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려운 과정들을 해가면서 신축이라는 게 중간중간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거리가 생겨나잖아요. 하면서 어떤 것들이 힘들었고 그 힘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가셨나요? 솔직히 이거 약간 거짓말 같으실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시작할 때 말리시는 분도 있으셨고 정말 막 겁을 많이 주셨어요. 그죠,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솔직히 진짜 막상 해보니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예, 정말 거짓말 같죠.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마음 먹었던 게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여러 박자가 맞아야 되고 맞아요. 예,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할 수가 없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네, 어떤 변수도 있고요. 그쵸. 처음부터 이게 물 흐르는 대로 진행을 하자. 너무 내 뜻대로 하려고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다 보면 제가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부터 욕심을 버리고 물 흐르는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자. 그리고 이제 뭔가 제대로 되는 것보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더니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막 그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았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또 이제 만나는 분들께 이제 저도 제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더니 또 그분들도 또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 다행히 정말 좋으신 분들만 만나게 돼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뭔가 일을 하면 항상 문제는 당연히 생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워하는데 지금 이 앵두님께서는 그 문제는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해결하면 된다. 이런 이제 멘탈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그 반대로 또 좋았던 점, 또 보람된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좋았고 보람됐나요? 네, 이제 단계별로 제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이제 계획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뭐 가장 좋은 A, 그다음 중간 단계 B, 그다음에 가장 안 좋은 경우 C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을 때 뭐 B만 돼도 고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A라는 결과가 이제 나왔을 때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꼈고 이제 이게 내가 노력을 하면 또 이제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많이 자신감도 얻게 된 것 같고요. 또 이런 네,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거 이제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두 번, 세 번 해 가시면 이제는 한 두세 번만 정도 하면 프로가 되고 이제는 내가 하는 걸 넘어서 남들도 이걸 가리켜면서 남들의 성장도 도와줄 수 있는 앵두님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소형 신축 사업할 때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고 자기 자본이 그 부족한 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두렵고도 궁금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준공을 다 하고 좀 확실히 정산을 해보니까 총 사업비는 한 9억에서 10억 사이로 들어간 것 같아요.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까지 다 해서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건축자금 대출과 토지담보대출을 활용해서 마련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 금액에서 한 60% 정도는 이제 제가 아파트에 투자해 놓은 자금이 있었어요. 아파트를 원래는 이제 2년 뒤에 매도를 해서 이제 그거를 다시 신축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인연을 만나게 돼서 급하게 이제 아파트를 정리를 하고 이제 그 자금으로 땅을 매입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좀 부족했던 돈은 이제 가족과 친지에게 적절한 이자를 주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좀 대단하지 않아요? 이 사업이 좀 싸게 매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자금이 10억이 들어가셨는데 토지담보 또 건축자금 대출 5억 활용하고 본인 자금 3억을 활용하고 나머지 2억은 친인척 도움을 받은 거죠.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건물이 다 준공이 돼서 임차인을 맞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 맞추고 나면 얼마나 수익이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자기 자본 대비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돈 대비 수익률은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